한미 2+2 고위급 관세 협상이 어제 갑자기 취소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장 개방 시에 관세를 인하해주겠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세와 함께 경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무역 협상을 진행했는데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 오갔을까요? 그렇습니다. 2+2 이 협상은 어제 전격적으로 취소된 건 잘 아시고요. 예. 현장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가지 않았지만 이미 김정관 산자부 장관 또 여한구 통섭교섭본부장은 가 있거든요. 예. 하고 이번에 취소됐던 이유가 스캇 베센트의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축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남아 있었고 바로 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1시간 20분, 80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정부가 전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0시부터 이제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자동차, 반도체 하고 또 2차 전지 등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조선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뚜렷한 타협점이라든가 좋은 어떤 결말이 나온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정부 측은 이 하워드 러트닉 상부장관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8월 1일이 실은 관세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협상을 매듭짓자라는 의지는 재확인했다라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 무역 회담을 우리나라에서 출국 1시간을 남기고 돌연 취소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국의 우리나라 길들이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길들이기다 아니다라는 건 저희가 선뜻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것이 어떤 돌발적인 일정이라든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취소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를 미국 쪽에서 범한 건데요. 예. 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1시간 전, 출국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통보도 이메일 통보였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야죠. 근데 이메일이었었고 저 이메일도 베센트가 보낸 이메일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의 비서실 이런 것들을 통한 이메일이었다라고 하고 예. 진짜 그 급박한 일정이 뭔지는 정작 또 설명을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외교적인 결례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들 수가 있겠고요. 예. 밑에 화면도 나오고 있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금 투트랙으로 함께 미국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세 협상도 있지만 방위비 협상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이 모든 판을 굉장히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위성락 실장이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 역시도 글쎄요, 상당히 좀 미비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관세 1%를 인하할 때마다 일본에 이제 어떤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와 협상을 할 때는 어떤 부분 요구할까요? 그렇죠. 이제 후일담들을 얘기하고 앞서 뉴스도 보셨지만은 그 연준 예. 이노베이션 공사 현장에 가서 한쪽으로는 파월 의장한테 금리 낮춰라 압박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계속해서 이제 늘어놓게 된 건데요. 네. 그 후일담 중에 나온 것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아주 급박하게 트럼프가 딜을 쳤고 그것들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그런 형국이었다. 그래서 예. 마지막 1%포인트를 깎을 때마다 이것 더,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최종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했다라고 이제 후일담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은 한 3천억 달러 정도를 시작하려 하려다가 예. 그게 4천억 달러가 됐고요. 그게 또 5천억 달러가 됐고 마지막에 500억 달러를 또 덧붙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5,500억 달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면 우리와의 협상에 있어서도 거의 마지막 결말로 갈 부분에 똑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런 협상에 대한 어떤 테크닉, 기술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조금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미국 측은 거의 4천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정부 측 확인이 아니라 블룸버그 같은 이제 외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와 함께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을 일단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의 이제 대응 카드 이것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일본은 관세를 15%까지 줄였는데 우리도 이제 이 정도까지 가려면 미국의 어떤 카드를 좀 내놔야 될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투자액 자체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최초에 생각했던 금액은 100억 달러 정도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너무나 갭이 크잖아요. 그러네요. 차이가 4천억 달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아이디어를 냈냐면 민간 기업들, 대기업들 또 그룹 총수들과 함께 1,000억 달러를 민간 섹터에서 모아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이런 방식인데 예. 그래도 미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4천억 달러와는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뭐 이와는 또 별도로 펀드 조성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쌀, 쇠고기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전체적인 액수 그 다음에 나오는 협상의 묘 같습니다. 지금 일본도 놓고 보면 큰 틀에서의 그 투자 규모를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을 주고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하고 뭘 쇠고기를 막고 방위비를 하고 이런 협상과도 중요하지만 디테일도 크게 얼마 투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협상이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도 좀 살펴볼게요. 지금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가계 부채는 어쨌든 좀 둔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고 일단 집값 상승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대출 6억 규제에 대한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이제 당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대출 규제를 거니까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대출이라든가 가계부채 증가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집값을 더 못 오르게 하는 거에서 나아가서 이제 떨어뜨리는 하향시켜야 되는 그런 또 숙제가 함께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세간에 나오고 있는 보유세라든가 다시 종부세라든가 이런 강화된 부분에 대한 세금 규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축이 지금 이제 월세화 현상, 예. 전세 월세화 현상, 그리고 이제 전세 아직까지는 전세 난은 아니지만 가을이 될 때 전세 시장이 어떻게 바뀔 부분인가 이 부분은 당국이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 월세화 현상이 굉장히 빨리 나올 경우에 이건 솔직히 또 당국이 생각했던 부분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월세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면 오히려 또 중산층 또 서민층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월세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면 월세 전환율에 대한 부분은 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그럴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좀 부작용이 나온 게 서민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니까 대부업 대출 신청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금 마련이라는 게 생활 자금이 아니라 예. 집은 사고 싶은데 6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뭐 일종의 이제 등록 말고 다른 대부업체라든가 또 하나 오히려 대부업보다 지금 뭐 이런 카페라든가 많이 나오는 것이 P2P입니다. 개인 간에 대출을 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원래는 뭐 이자율도 되게 높았다가 최근에는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증명을 하면 8에서 10%대, 뭐 10%대 안팎의 이자율로 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상 이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를 피해 가려는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규제에 따른 또 다른 역효과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당국, 특히 국토부에서는 이런 부분, 특히 P2P 시장의 현황들까지도 함께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민들의 이제 내 집 마련 확률은 좀 줄어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 틈바구니에서 중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혹시 우리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는 이런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에 따르면 요번에 그 6억 대출 규제 나오고부터 중국인들이 서울 주택 매매가 뭐 25%, 30% 가까이 급증했다. 그 전후로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뭐 여기선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 부분 외국인이어서 자유롭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영국의 사례라든가 캐나다의 사례들을 좀 보면 이 중국의 큰 손들이 알짜 지역의 부동산을 다 매집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일종의 담합을 해서 집값을 올리거나 혹은 이 렌트비를 올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언론이라든가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매입 부분, 특히 중국인들의 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달라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입법 발의도 많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좀 신뢰성을 얻는 것이 역시 동등하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중국에서 자유롭게 집을 사고 대출 받고 있게 한다면 우리도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주되 우리가 중국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부동산 매매를 못한다면 동등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인들도 함께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소비 쿠폰도 좀 알아볼게요. 정부의 이제 소비 쿠폰 지급 이후에 편의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느 부분이 지금 많이 나간 건가요? 두 부분인데요. 편의점과 실은 네. 더 많이 늘었던 게 이제 전통시장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전통시장은 상당 부분 벌써부터 활력이 돌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실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소비 쿠폰을 신청했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돈을 쓰셨을 것 같은데 바로바로 쓰셔서 전통시장과 편의점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만큼의 좀 매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한 달 정도, 적어도 2주 정도는 좀 취합을 한 후에 어느 부분에서의 매출 또 어느 부분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다만 편의점도 그렇고 지금 속속 이번 소비 쿠폰에 있어서의 맹점들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게 담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담배를 이번 소비 쿠폰으로 살 수 있다는 거를 못 막아 놨기 때문에 이거 받아서 왜냐면 담배라는 것은 그냥 쟁여놓을 수가 있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담배 쪽으로 빠지게 되면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죠. 특히 소비 쿠폰이라는 것이 어떤 소비의 마중물 차원이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소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일선의 소상공인 분들은 좀 답답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소상공인 카페 같은 데서는 이제 담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담배를 쓰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 하나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또 뭐 깡 부분들, 예. 상품권 깡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국이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코로나 때와 비교해서 그 사용의 만기가 한 20일 정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말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소상공인 분들은 이거를 한 10월 말 정도까지. 왜냐하면 소비라는 걸 집중해서 폭발시키는 게 이제 더 효과가 있으니까 11월 말까지 쓰는 걸 좀 앞당겨 주세요. 또 이런 의견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이 소비 쿠폰 발행 이후에 일부 식당이나 학원 등에서 가격을 올리는 어떤 물가 인상 움직임도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차피 정부에서 받은 돈 쓰니까 가격에 별로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소상공인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커피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500원, 저기 나와 있네요. 500원 정도를 올린다던가 일부 꼼수 인상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저게 가격 인상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잖아요. 예. 내 돈 15만 원이라기보다 받은 돈 15만 원이면 슬금슬금 올릴 때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라고 해서 저런 부분, 왜 저게 문제냐면 저렇게 되면 물가 상승을 촉발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고 저게 마치 또 하나의 가격으로 굳어져 버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태들도 저 이제 소상공인 분들 측에서 좀 주의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짧게 소비 진작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거는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당국이 15만 원, 이제 많게는 55만 원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55만 원을 써. 그러니까 1, 2차 추경에서 50조까지만 써라는 게 아닙니다. 15만 원을 쓰고 내 돈 5만 원. 내 돈 10만 원까지 함께 쓰는 이제 소비의 마중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은 일단 그런 마중물 효과가 나오기를 바라야지만 한 달 정도 후에 실질적으로 소비 쿠폰 이후에 얼마나 플러스 알파의 소비가 더 추가로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